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시험 인쇄 및 사진기법 인쇄 파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쇄 종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쇄 파트는 기본적으로 인쇄의 구성 요소 5가지, 그죠? 얘기했었죠? 인쇄판, 인쇄 잉크, 원고, 피인쇄체, 그 다음에 인쇄 잉크 이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쇄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재책, 그 다음에 재판, 책을 만드는, 판을 만드는, 그 다음에 후가공, 그리고 원고 안에 글자 서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인쇄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인쇄 부분은 뭐 거의 선생님과 공부한 부분에서 대부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쇄 용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용지. 자, 인쇄 용지.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피인쇄차라고 했었어요. 자,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죠. 피해자. 그러니까 인쇄를 당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쇄 용지만 그 인쇄를 당하지는 않아요, 그죠?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뭐 다양한 지금은 뭐 그런 피인쇄기에 그 인쇄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그 인쇄의 피인쇄체의 대표는 뭐니 해도 인쇄 용지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먼저 인쇄 용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종이 제작 과정이죠. 종이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작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펄프를 제작합니다. 뭘 제작한다고요? 펄프를 제작하죠. 자, 이 펄프가 무엇이냐? 자, 우리 어릴 때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든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게 부숴서 거기에 있는 섬유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 섬유를 우리는 펄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펄프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섬유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펄프의 대표적인 그 섬유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룰로스. 그 다음에 헤미, 여자애 같아, 그죠? 헤미셀룰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리그닌 이 3가지고 가끔 시험에 나와요. 펄프의 섬유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셀룰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 식물 안에, 이 나무 안에 있는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그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다당류라고 합니다. 다당류. 탄수화물이래요. 참 별거 다 가르쳐야 돼요. 그죠? 탄수화물의 다당류랍니다. 다당류는 단당류로 분해가 되는 그런 세포를 다당류라고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시험 문제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그 펄프의 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그닌은요, 목재나 대나무, 뭐 집 같은 데 있는 그 고분자 화합물을 리그닌이라고 해서 가끔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다음 중 펄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요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펄프를 제작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니? 나무를 잘게 부시는 거, 그걸 우리는 비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비팅. 자, 한국말로는 이제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막 갈아서 아주 잘게 부수고 분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펄프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걸 비팅 또는 고해인데,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펄프라는 것이 이 종이의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초창기 종이는 누가 만들었죠? 최륜이 만들었죠. 그 당시 만들었던 건 좀 뭐 부스러기라든가 이렇게 쓰레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나무와 종이와는 좀 어떤 품질의 차이도 많이 나지만 어쨌든 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이 품질 자체는 이 펄프가 얼마큼 첨가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화학약품을 어떻게 첨가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를 이제 이 펄프 이 섬유를 초지기에 넣어서 압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코팅,
기타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종이의 품질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펄프가 제작이 되면 원료를 조성한다. 원료를 조성한다. 자, 원료를 조성한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펄프를 이제 물에 놓고요. 거기다 황약품을 넣어가지고 100% 펄프 가지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 이렇게 흡착도 돼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조성을 해서 원료를 조성한 다음에 이것을 초지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지는 뭐냐면 초지기에다가 이 원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쭉 고르게 퍼지면 초지기가 위에서 강한 힘으로 꾹 하고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눌리면 물이 쭉 빠져나가게 되고 힘있게 압착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섬유들이 서로 이렇게 종이가 되는, 그래서 건조 과정을 거치는 그것을 우리는 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얇은 섬유층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종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 아주 그 이렇게 평평한 앞면, 뒤쪽은 뒷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엔 그 차이도 별로 없더라고요. 기술이 발달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코팅을 합니다. 코팅. 말 그대로 종이에 뭐 하는 겁니까? 코팅액을 바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면이 좀 더 평활하고 또 인쇄를 할 때 인쇄가 더 잘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코팅을 한 코트지를 아트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트지 계열을 우리는 이제 코팅지라고 얘기하고요. 코팅이 안 된 종이류를 이제 백상지 계열이라고 해서 언코트지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광택 과정이 있습니다. 광택. 자, 광택은요, 말 그대로 종이에 광택을 주고요. 두께 자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절단하고 그 다음에 재단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종이는요, 시트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지 형식으로 자르거나 롤지에서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는 두 가지 종류로 재단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절단 재단은 시트지와 뭐가 있다? 롤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종종 출제가 많이 되고요. 각각에 대한 특히 초지에 관련한 거랑 그 다음에 이 펄프 제작하는 비팅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의 제작 과정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를 함부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 압니까? 막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종이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펄프 아까 나왔던 이 펄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 펄프의 원료라든가 뭐 제조법 이런 것들은요 그냥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뭐 펄프 자체 원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찍으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뭐냐? 그럼 바로 인쇄용지, 인쇄용지의 종류입니다. 인쇄용지의 뭐예요? 종류.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 첫 번째 상질지, 중질지, 그 다음에 하급지 이 식으로 나누는 종이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근거로 나누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펄프가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상질지는 90% 이상, 그 다음 중질지는 70%, 하급지는 보통 40% 내외의 펄프 양이 들어가 있는 종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질지는 A급 용지, B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요거 퍼센트랑 해서 보기에는 나와요. 보기.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아트지죠. 아까 우리 코팅지라고 했었죠. 그죠? 아트지인데, 아트지는 보통 상질지나 중질지 정도의 급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에요. 우리, 지금 뭐 인쇄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아트지인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드라고 얘기합니다. 아드. 그래서 100아드, 120아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당히, 고급지예요.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 인쇄나 고급 인쇄 또는 기타 인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캐스트 코트지라는 겁니다. 자, 캐스트 코트지.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종이의 종류 외에도 아주 종이 종류가 많습니다. 국산도 많지만 또 그 수입산 종이들도 되게 많고요. 이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알 수는 없고요. 보통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데서 거의 종이 종류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가 뭐 나중에 무슨 지업사라고 하나요? 종이를 판매하는 곳에서 일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캐스트 코트지는 뭐냐면요. 아트지보다 좀 더 광택도 좋고요. 상당히 그 다색 인쇄에 그러니까 그 상업 인쇄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고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장용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포장용지 그러면 대표적인 포장용지가 뭐냐 그러면 자, 크라프트지입니다. 크라프트. 자, 이거 크라프트가 뭐예요? 스타크라프트입니까? 예. 크라프트 우리 저기 그 노란색으로 돼서 두꺼운 그 포장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는 상당히 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나 이런 방수성에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또 그 포장 용지로 사용하는 종이가 로프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뭐 봉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종이인데 이 크라프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포장 용지다라는 거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이렇게 뭐 냉장고 포장된 큰 그런 거 보면 이거 크라프트지라고 아는 척 할 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엽지라는 게 있습니다. 박엽지, 이름. 자, 박엽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얇은 종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디아지라는 게 있어요. 인디아지가 뭐예요? 성경이나 또는 저기 사전에 사용되는 아주 얇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디아지고요. 그것은 아주 얇은 박엽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엽지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글라싱지라고 해서 글라싱지, 그 다음에 라이스지, 그 다음에 콘덴서지, 그 다음에 전기절연지, 타자지 이런 것. 하여튼 얇은 종이들은 다 뭐예요? 박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방청지. 자, 뭐예요? 방청지. 방청지는 뭘까요? 뭐예요? 방지한다는 거죠. 뭐예요? 녹쓰는 걸 방지하는 종이를 우리 방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 등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종이 바로 방청지. 또 하나가 이제 버라이어티지라는 겁니다. 자, 버라이터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그 황산바리움이라는 거랑 황산바리움과 그 다음에 젤라틴을 바른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진 인화 배울 때 하는 인화지거든요. 그러니까 감광물질이라고 해서 빛에 반응하는 그런 감광물질을 종에다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그 인화지용 종입니다. 그래서 이 버라이어티지는 나중에 인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잡종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잡종지는 그 안에 종류가 가공원지, 황산지, 그 다음에 버라타지, 온상지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잡종지는 책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막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종이들은 요 종류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예,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뭐 제 교재를 사용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일반 그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고 계실 텐데 뭐 뭘 보고든 상관없는데 그 책들 쓸데없는 거는 없습니다. 다 쓸데 있는 건데 필요 이상의 그 설명들이 많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선생님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만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종이의 성격, 특징, 인쇄용지의 성질, 아까 우리 특징, 성질이라고 합시다.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이즈도라는 겁니다. 사이즈도. 자, 이 사이즈도라는 게 뭐냐면
종이가 물과 잉크에 대해서 얼마큼 저항하는가예요. 침투 저항성을 얘기합니다. 잉크나 물이 얼마큼 종이에 들어오는 거를 저항하는 정도, 침투 저항성을 우리는 사이즈도라고 얘기를 해요. 잉크나 물에 대한 종이의 침투 저항성을 사이즈도라고 하는데, 요게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사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도와는 다른 거거든요. 사이징은 뭐냐면요, 종이 표면에다가 악교, 송진, 녹말 같은 합성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복시키는 종이 제조 과정을 사이징이라 그래요. 종이에다가 그 코팅을 하고 피복하는 과정을 사이징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이제 좀 헷갈리게 하려고 요 두 개를 시험에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이즈도는 뭐다? 종이의 침투 저항성, 물과 잉크가 못 들어오게 하는 침투 저항성. 사이징은 코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평량이라 그래서 종이의 두께를 설명하는 때 보면은 이제 그 평량을 얘기할 때 100아드, 200아드, 120아드, 150아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평량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그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120, 150, 180, 200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어때요? 점점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인쇄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종이의 두께는 100에서 180 정도의 사이의 종이 두께를 사용하죠. 2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인쇄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계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 실무에서 사용할 때 100모조, 90모조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쓰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량이라는 것은 단위 1제곱당 무게를 나타내는 강도 이런 건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모조입니다. 제가 책 쓴 이 내지는 모조죠. 보통 80모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겉표지 같은 경우는 아트지인데 이건 대충 120아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후가공으로 코팅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종이를 사서 제작을 해주는데, 하여튼 성질에서는 이 사이즈도와 사이징 요거에 대한 것을 좀 이해만 하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인쇄 용지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제작 과정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성질에 대한 것은요,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사이즈도랑 그거에 반해서 사이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 용지, 마지막 인쇄 용지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제작하게 되면 시트지와 롤지를 만든다 그랬죠. 시트지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국전지라는 게 있고요. 전지예요. 이렇게 크게 전지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국전지, 하나는 사륙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륙전지가 좀 더 커요. 자, 국전지 크기는 636에 이거는 939 해서 국전지는 66, 99하고 사이에 3으로 해가지고 아시면 되겠고요. 사륙전지는 그 반에서 좀 많이 큽니다. 전화번호 외우듯이 788에 얼마? 1091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륙전지는 보통 크기가 크다 보니까 2절, 반절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사실 시험 문제에 간혹 보기에 나오긴 하지만 자주 출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종이가 정사각형은 아니고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전지 크기 비율은 1대 누투 2의 비율로 재단이 되어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투 2는 1.14, 1.414 이렇게 되죠. 이런 비율. 왔네 둘이스 옛날에 그게 외웠었는데, 여하튼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년. 1년은 뭐냐면요, 이 국전지나 사륙전지 자체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500장이 한 묶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500장의 한 묶음을 뭐라 그래요? 1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계산하기라고 이제 책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기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걸 굳이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인쇄소에 맡기게 되면 사장님이 알아서 인쇄 연수를 다 맞춰서 주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종이 주문할 때 2연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전지 2연 부탁드려요 그러면 국전지
그 천장에 오는 거죠. 그래서 500장씩 포장이 돼 있고요. 인쇄소에 가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포장된 큰 이렇게 종이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지예요, 전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인쇄용지 파트는 요게 다예요, 요게. 요 부분입니다. 자, 인쇄용지는 피인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것에 대한 제작 과정, 예. 펄프죠, 펄프. 그래서 이 펄프로부터 해서 어떻게 종이가 제작되는지, 그리고 인쇄용지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질에서는 사이즈도와 사이즈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규격은 뭐 이 국정지와 사립전지 요 1대 루트 2의 1년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이상 알면 더 좋은데요. 뭐 우리가 사실은 말했듯이 척척박사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이 디자인은 학제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요 정도는 사실 시각 디자이너라면 요 정도는 지식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 정도는 다 암기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예, 이 정도 지식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인쇄용지에서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시험 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용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 그 원고 나왔죠, 원고. 원고는요, 뭐에 대한 공부냐? 그러면 인쇄 서체, 우리 그 글자 서체 있죠. 명조체, 고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끝이 나고요. 원고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획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쪽 실무나 뭐, 뒤쪽 론에서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인쇄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쇄 순서에 대한 얘기. 그 인쇄 속에 있는 판을 만드는 재판법.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옵셋 인쇄니까 옵셋 인쇄의 재판법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옵셋이죠. 그래서 판을 제작한다 그래서 재판이라 해서 재판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제책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다 만든 책을 어떻게 후가공하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인쇄 파트에 대한 강의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